세 번째 시간 디지털 자산의 김형석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. 예. 이제 법인이 두나무죠. 네. 리딩방 업체 트리거에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이 의혹이 여태까지 의혹인 줄 알았는데 사실로 밝혀졌나요? 예, 사실로 밝혀졌습니다. 이 가상자산 거래소, 국내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. 업비트의 운영사, 이 두나무에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 같은 그런 전체에 대한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인 트리거에 투자를 했던 것이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. 두나무에서 실질적으로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라는 게 밝혀지면서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. 어떻게 밝혀지게 됐나요? 이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 두나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회사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 사람들이 많이 논란이 되었었어요. 이 트리거에서 짚어준 종목이라든지 가상자산의 상승률이라든지 이게 너무 맞아 떨어진다.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그럼 혹시 두나무랑 이 트리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실제로 이 두나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죠. 대략 어느 정도 투자인지 그런 규모나 밝혀진 것들이 있네.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 이 논란이 밝혀지고 나서 사실은 이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 거죠. 밝혀지고 나서 두나무에서는 이 트리거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. 네. 그 지분 뭐 아직 구체적으로 숫자라든가 매각 금액은 밝혀진 게 전혀 없네. 예. 그저 그냥 뭐 매각했다 정도로만 지금 밝혀지고 있고. 있습니다. 업계에선 좀 어떤 반응인가요? 이에 대해서? 업계에서는 사실 많이 실망했다라는 반응이죠. 일단은 이 가상자산 그리고 리딩방 사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. 특히 이 리딩방 같은 경우에 정말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주식이라든지 가상자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게 처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투자자의 경우 이런 단체 톡방이라든지 여기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. 다만 이러한 리딩방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선동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서 뭐 작업이라든지 뭐 속히 말해서 작전이라고 하죠. 이런 곳에 만약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 이 투자자들이 얻게 될 피해 금액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얘기죠. 네, 이 두나무의 연봉 얘기도 있어요. 예. 두나무 연봉이 삼성전자의 3배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두나무의 연봉이 이렇게 높은 편인가요?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트리거 같은 경우에 좀 지분을 두나무가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두나무 같은 경우에 그럼 지금 연봉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뭐 가상자산 리딩방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이야기예요.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CTO 기술 이사라고 하죠. CTO의 연봉이 180억 원입니다. 180억 원이고 이 전체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약 3억 8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직원들 있어요. 평균 연봉이요? 직원들 평균 연봉이요. 저는 좀 입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정말 너무나 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. 저도 하고 꿈의 싶습니다. 연봉이네요. 네. 네, 이 가상자산 거래소 이게 지금 리딩방 투자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 좀 문제가 되는지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리딩방의 운영업체인 트리거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거든요. 이거는 사실 업계에서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.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고요.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이 특근법이라든지 심지어 이 특수 관계인에 있는 재단은 상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. 그렇죠. 예. 특수관계인으로 다 묶여버리지. 그렇죠. 그런데 이 가상자산 리딩방을 직접적으로 뭐 지분 투자를 하고 그럼 어느 정도 이 운영 트리거에 대한 운영 권한도 있었겠죠. 네.
자, 그렇다면 그 리딩방 업체라고 그랬죠. 트리거라고 그랬죠. 설립 예. 연도가 2015년도더라고요. 예. 방송 사이트로 시작을 했었죠. 처음에는 이 방송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트리거가. 네. 그렇기 때문에 두나무에서는 처음에는 이 방송 플랫폼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 트리거가 뭐 본격적인 리딩방 업체로 변모하게 되면서 사실 이 두나무는 좀 억울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. 뭐 억울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뭐 억울한 거죠? 제가 보기에는 예, 어떻게 보면 거래소 오면 경기의 심판이잖아요. 그렇죠. 심판이 선수를 개입하거나 또는 선수의 뒤에 뭐 스폰서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하는 그런 관중이 됐다는 의미로 좀 보여지는데.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. 네. 일단 이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기장 운영하는 사람이 특정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네. 아니면 특정 선수가 더 잘 뛸 수 있도록 네. 어떻게 뭐 조작을 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. 물론 지금 이 두나무가 실제로 이 가상자산 리딩방을 운영을 하면서 뭐 좀 불법적인 아니면 편법적인 수익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. 네. 다만 이 리딩방 업체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두나무 입장에서는 지금 큰 이 도덕적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. 특히 방송 사이트로 시작을 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우연치 않게도 리딩방 업체로 변모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두나무는 사실 이 억울해하면 안 되는 입장인 겁니다. 그렇죠. 제가 보기에도 딱히 억울할 부분은 없는데 다만 그렇죠. 너무 초기에 2015년도에 투자했던 것을 지금까지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인가요? 그럼 본인들은?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. 그렇죠. 지금 워낙 이제 업비트가 커져버렸으니까 예. 그렇죠. 타이밍을 좀 실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네요. 그렇죠. 뭐 그런 부분이 억울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, 회사 측 입장은. 그러니까 뭐 회사 측에서 두나무에서 뭐 이게 사실 억울하다. 우리는 처음에 방송 플랫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우연치 않게도 너무 공교롭게도 리딩방 업체로 변모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. 일각에서 이 전문가들이 두나무 좀 많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. 처음에 이 트리거가 리딩방 업체로 시작을 했냐 아니다라는 의견인데요. 아, 그런 부분 충분히 또 이해는 가는 국면이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 거래소가 근데 이제 리딩방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 하면은 사실 좀 이렇게 불편하게 좀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. 특히 이 두나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비트 그리고 비썸 같은 경우에 국내 뭐 1,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죠. 이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적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더 이상은 비썸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 재단은 성공한 거다라는 말이 정말 무색하게 다가올 만한 이 상장 개수예요. 네. 너무나도 많은 가상자산을 상장을 하고 있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두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잘 안 나오는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한 가상자산의 경우는 1억도 안 나옵니다. 네. 24시간 기준 1억 원의 거래량도 미치지 못하는 가상자산들이 태반입니다. 네. 그 말인즉슨 어떤 특정한 작전이라든지 세력의 개입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개 내지는 네다섯 개 코인들이 우르르 상승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 상승세를 누가 이끌어오냐? 이런 리딩방에서 많이 이끌어오는 겁니다. 네. 시세 조작, 선동 뭐 이런 그렇죠. 부분들인 거죠. 특히나 이런 뭐 정말 몇백 명 규모의 군소 리딩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. 많이 있는데 이렇게 두나무에서 직접적으로 리딩방 업체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규모가 엄청 나겠죠. 굉장하겠죠. 리딩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탓할 수는 없어요. 시장에 또 역기능도 있겠지만 순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고. 네. 그렇죠. 이 리딩방마저 없으면 그 상당히 죽은 코인들이 많을 텐데.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가상자산에 투자를 접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리딩방의 이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네. 잘만 사용하면 정말 훌륭한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잘 모르고 사용을 한다면 이게 도구로 다가올 수 있는 일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가상자산 업계 이 리딩방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예. 소위 말하는 뭐 떴다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. 상당히 뭐랄까 그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보는 또 측면도 많고 예. 여기에 또 피해자들도 많이 생기고
또 한편에 또 시장을 또 유동성을 견인해주는 역할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. 예.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.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리딩방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리딩방을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네. 다만 어느 정도 참고 수준으로만 이 리딩방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간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인터넷 혹은 뭐 백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래량 등을 통해서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. 특히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투자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 잘못된 투자에 대한 책임을 리딩방이 절대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찾을 수도 없어요.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숱하게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리딩방에서 뭐 추천을 해줬던 종목들이 만약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가 되었어요. 그러면 이 리딩방 이름을 바꿔버립니다. 내지는 방을 없애고 다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또 꾸준히 들어와요. 돈을 내고라도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겠다, 주의를 하셔야겠다. 마치 그런 현상 같네요. 동해바다 밤에 예. 갑오등이라고 배에 큰 불빛을 키면 오징어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예. 또 오징어들이 안 속겠다 하면서도 불만 키면 또 오징어들이 그렇죠. 몰려들거든요. 딱 그 현상 같네요, 보니까. 뭐 이제 또 투자자들을 또 오징어에 비유를 하는 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정확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. 일단 현실이 이러니. 그렇죠.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다 면밀하게 살펴보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.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버겁기도 할 겁니다. 이런 모든 정보들을 한 번에 좀 학습을 하고 익숙해진 다음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4시간 동안 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 시세 변동 이게 정말 몇 초 만에 급작스럽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리딩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반대로 그러한 점을 악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리딩방 업체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재단으로부터 일정 뭐 금액을 받고 이 리딩을 진행을 해준다라거나 아니면 또 본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매집을 해놓은 그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리딩을 종목을 짚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달라붙는 이 투자자들의 자산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. 그게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. 이런 리딩방 업체들이 선호하는 코인은 대체적으로 어떤 코인들을 선호하나요? 리딩방 업체가 가장 좀 많이 선호를 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중에 유통량이 많이 풀리지 않은 그런 가상자산들. 일단 유통량이 작아야 하고. 유통량이 작아야 그러니까 이거를 속히 말해서 가볍다라고 표현을 해요. 가벼울수록 적은 금액으로도 크게 이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매도 호가에 이렇게 깔아놓은 어떤 매도 코인들이 많이 나타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가 굉장히 버겁다라는 거죠. 네, 오늘도 그 투자자들의 주의와 그 안전을 위해서 스투데이 그 디지털 자산의 김영석 자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좀 다르죠? 네, 오늘 많이 다릅니다. 이제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완화되면서 좀 뭐 심야 영화도 이제 볼 수 있고 많은 부분이 이제 많이 풀렸어요. 이제 밤 12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식당에도 포장마차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죠. 그 방거리를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밤 12시 이후를 배회할 것 같네요. 오늘 계획이 있으세요? 오늘 불금에? 오늘 불금하면 이제 치맥 한번 해야죠. 예.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. 오늘 모처럼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